ETF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ETF만 썼을 때 수익이 발생되더라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좌에서 어떤 ETF를 사야지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다양한 절세계좌 활용법도 간단히 요약드리겠습니다. ETF는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 ETF인지, 그리고 어떤 계좌에서 이 ETF를 매매하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우선 일반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국내 상장 ETF의 매매 차익은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배당을 받는 금액이 있다면 배당 소득세의 15.4%가 부과되게 되죠. 하지만 국내 주식형 이외의 기타 ETF, 이 ETF들을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마찬가지로 배당금 받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15.4% 배당 소득세로 부과되겠죠. 그래서 국내 상장된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것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고 수익이 났다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배당 소득세로 과세가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주의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TF들은 연금저축, IRP, IS 등의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죠. 마지막으로 해외 상장 ETF는 일반 위탁 계좌에서 매매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은 연간 250만 원 공제한 후에 22%의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금액은 1년 동안 매매 금액을 합산해서 손익통산이 되기 때문에 연말 세금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 종목을 매매하면서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큰 금액을 해외 지수에 투자하신 경우에는 이런 해외 상장 ETF도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ISA 계좌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발생한 수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계좌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계좌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으로 최대 1억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매년 ISA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 차익의 22%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연간 매매 차익에서 비용과 250만 원 공제한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과되게 되죠.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큰 고액 자산가가 선호하는 경우가 있죠.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로 부과되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해외 상장된 주식이나 ETF를 통해서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음 연금저축과 IRP는 1년 동안 합산해서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수령할 때에는 연령에 따라서 3.3에서 5.5%까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령 시 주의할 점은 현재 기준으로 수령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넘어갈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좌마다 세금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계좌부터 먼저 넣어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상용 예비자금은 당연히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CMA나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는 연금저축을 1순위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수수료도 없고 연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600만 원을 채웠다면 다음으로는 IRP에 300만 원 추가 납입해서 총 900만 원 세액공제를 꽉 채워 받는 것도 좋겠죠. IRP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일부 인출이나 펀드담보대출 등의 방법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납입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ISA입니다. ISA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간 2천만 원 넣어서 일반형은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초과되는 수익은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유지해야지 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년 유지 이후 ISA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넘겨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고 새로 ISA를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반 위탁계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나 해외 상장 ETF를 투자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연금저축, IRP, ISA, 일반 위탁계좌 순서로 활용하면 세금에서 유리한 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나이대별로 어떤 계좌를 만들어서 운용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는 큰 자금이 곧 들어갈 확률이 높은 나이대입니다. 따라서 너무 큰 금액을 먼저 연금에 무리하게 넣기보다는 ISA를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먼저 챙겨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약 70%의 자금을 ISA에 납입하고 나머지 30% 자금을 연금저축에 납입해서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 자금의 시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대는 아직 투자 가능 기간이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대 100%까지 주식 비중을 극대화해서 운용하면 복리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050 세대는 교육비와 부양비 지출이 극에 달하는 시기이지만 생애 주기상 가장 높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노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득세율도 높아지는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과표를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에 여력이 된다면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먼저 납입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여유자금이 있다면 ISA를 만들어 납입하고 3년마다 이 자금을 다시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작정 2030 세대처럼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주식형, 채권형, 배당형 상품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그동안 모아온 자산을 현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사적 연금소득 합계를 연간 1,500만 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한 운용하는 자산은 앞서 말씀드린 젊은 세대보다는 주식형 비중을 적당히 약 30%대로 유지하면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월배당 ETF, 그리고 미국 리츠, 단기 파킹형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삼성전자처럼 반도체 주식에 투자한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 위탁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가장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하고 또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계좌들이죠. 그래서 어느 계좌에서 무엇을 먼저 거래하는 것이 유리한지 간단히 오늘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좀 복잡하고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밤에 듣는 ETF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